여러 정보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야 될 때입니까?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피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자금이 1억, 2억, 3억이 있으면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안녕하세요, 서윤옥 마스터입니다. 서마사 4편 특별한 게스트분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박성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거형 부동산이죠. 아파트의 입지를 분석하고 있는 헐헐 박성혜라고 합니다. 입지 분석 전문가님이세요. 아파트는 헐헐 공식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라는 팔로움을 출간을 하게 됐는데 빠숑님께서 일단 제안을 주셨고 또 헐헐님께서 같이 또 참여를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쓰셨잖아요. 초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잡지가 없어요. 일종의 매거진이죠. 대한민국의 각 부동산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 모시고 이렇게 칼럼으로 이렇게 모아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3호고요. 진현쌤님께서 딱 좋은 페이지로 밸류업 투자로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써주셨어요. 너무 정성껏 써주셔가지고 내용도 좋고 그리고 제가 봤는데 아파트 분양, 청약, 세금, 디벨로, 재개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부동산의 시의성이 맞아. 있잖아요. 네. 시기를 반영하는 거여서 너무 늦게 구매하시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바로바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진짜 이런 정보 얻는 거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보셨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 제가 돈 드릴게요.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진영쌤은 100페이지에 나옵니다. 전문가들 뽑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 칼럼니스트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그 분야에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억하는 게 초창기 때 진짜 아무도 저희를 모를 때 그때부터 엄청 잘해주셨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어렵고 막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를 못해요. 네, 많은 분들이 계신데 헐헐님은 강의에 있어서 진짜 많이 또 도움을 주셨고 강의 때문에 처음 만나뵙기도 했지만 그 전에 책을 제가 봤어요. 원래 공무원이셨죠? 네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저에서 다수성 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결국은 이제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정말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서 좀 우리 서마스터님하고 빌딩 진현쌤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둥둥. 인품이 정말 훌륭하세요. 네. 보통 이제 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것들 네네네.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통화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통화할 때마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믿고 자산을 바뀌시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을 피죠. 처음에는 이제 서울의 일명 노도강, 금간구라고 하는 쪽에서부터 이제 작게 시작해서 내자본 1억, 2억, 3억 정도로 시작해서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빌딩으로 따지면 디벨롭을 하는 거죠. 자산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곳을 안전하게 셋파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안쪽으로서 결국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 자금이 1억, 2억, 3억이 있으면 노도강, 금광구 이쪽을 먼저 매입해서 실거주죠. 실거주를 하시면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엉덩이에 깔고 앉는다고 하죠.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제 오르는 시세를 잡아놓는 갭 투자로 시작하시기도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 4억, 5억, 6억, 7억까지 이제 실제 현금이 있다. 어느 지역을 또 추천하세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상세하게 개별 단지까지 말씀. 서마사에 나왔으니까 네. 팁을 좀 드리자면 5억, 7억 구간에서는 정말 웬만큼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 집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거주도 있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일종의 갭 투자도 있고 재개발 분야도 있습니다. 7억으로 어떤 집까지 사실 수 있냐면 한남. 뉴타운. 한남. 집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략이죠. 입지라는 기본에 대출이나 아니면 뭐 경매나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입히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빌딩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레버리지 활용하고 그만큼 입지가 기본이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분야는 달라도 뭐 토지도 상가도 주택도 빌딩도 그 기저에 흐르는 그 바탕이 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만나뵙기 힘든 분이에요. 이 온라인 덕분에 좋은 정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본인에게 맞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나는 빌딩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 당장 빌딩을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끝에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진영쌤님한테 와서 디벨롭 상담을 받고 빌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연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가 끝에서 생각하시면 액션 플랜이 나올 거예요. 주택부터 시작하셔서 자산들을 이제 더 좋은 곳을 안으로 가지고 가면서 좋은 집을 마련하면 저는 그걸 뿌리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산이 성장하면서 결국 내가 빌딩이라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을 계속 성장시키면서 스스로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영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진짜 몇억 몇십억 어떻게 먹을 거야?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아파트를 투자했으니까 분양권 3억 6천만 원짜리 처음에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되니까 그 분양권 한 개를 더 샀어요. 그러다가 입주할 때쯤 정말 영끌에서 다 계산해보니까 2억 5천 있었어요, 제가. 2억 5천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아파트 3년 실거주하다 보니까 그게 15억 정도 됐어요. 서초힐스라는 뿌리 자산이 이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잡으신 거죠. 집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빌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실행력과 그 결단에 있어서는 대표님의 정보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오도록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는 거죠. 잡으신 거죠. 웅크리고 준비한 동안 공부하고 실거주를 뭐 10년, 20년 한다기보다도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자세. 공부도 손품도 팔지만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아야 돼요. 정말 재밌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저게. 욕망이 생기죠. 그쵸? 인터넷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보고 그냥 끄면 땡이거든.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이거 발품 팔아야 됩니다. 허멀린도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좋은 뿌리 자산이 있는데 옮겨오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액션 플랜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도 진영쌤을 만날 겁니다. 이미 압구정 현대에서 강남 건물로 바뀌셨다고. 빌딩 진영쌤 강의 듣고 나서 저의 세상의 중심은 압구정 현대였는데 지금 지하가 좀 넓어졌어요. 오늘의 강남 건물은 저희가 첫 강의 때 응원 영상 해주셨어, 진짜. 빌딩 진영쌤의 첫 정규 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들으러 오세요. 진짜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저희한테는. 네. 강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절대 안 갑니다. 무조건 헐헐님의 강연장에서만. 강의 앞 광고 아닌가요? 강연장을 대관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최근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가장 좀 민감한 주제가 전세 사기 좀 이런 이슈가 좀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네, 정부에서 정리도 좀 해주시고 금리도 요즘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관심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만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집 얘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부동산 시장이 2021년 하반기에 좀 정점을 찍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싸늘하게 좀 식었습니다. 전년도 12월, 올해 1월까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월 이후에 정이 지나고 약간 살짝 분위기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1월 저점 대비 지금 현재 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저점 대비 좀 매매가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2021년, 2020년 이렇게 좀 미뤄뒀더니 공급이 좀 없었어요. 특히나 서울에 맞아. 부동산의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그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책적으로 공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그런 밀려뒀던 것들이 이제 청약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들에 인기 지역 청약이 시작이 됐어요. 뭐 영등포라든지 장위, 이문희경 이런 뉴타운들의 그 공급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 분위기가 1월 대비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미분양도 거의 소진이 많이 되고 청약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이 당첨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무래도 가점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청약 가점은 낮지만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대출도 정부에서 생애지초는 80%까지 80%?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생애지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조금 감면해줘요. 와. 뭐 그런 정책들을 집을 마련하는 걸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규제 지역이 다 해제됐어요. 와.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 돼서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기에는 꽤 괜찮은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 10억 이상 되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60%까지 대출이 되고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들이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6억에서 9억은 서울 내에서 그러니까 아주 상위 급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하위 급지 내에서 할 수 있고 출퇴근 거리로 따지면 뭐 마곡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서남부 권역 그리고 시청 광화문을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동북 권역이라든지 또 동남권은 아무래도 우리가 6억에서 9억대의 집을 마련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요. 여러 정부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사야 될 때입니까? 관망을 하고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각 정권마다 특성이 좀 확실해요. 정부에 맞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맞아요. 정부에서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주면 물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정권은 이제 2주택까지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점 대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0%, 15%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발목까지는 아니어도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게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집은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주거로서의 가치도 있잖아요. 공간을 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을 사는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생각하시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내가 샀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집의 가치라는 건 공간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만족하면서 살다가 또 몇 년 후엔 그 집이 또 회복하고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살 때도 지금 잘 사야 되는데 팔 때도 진짜 잘 팔아야 돼요. 잘 팔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부동산은 팔아야 돈 버는 거거든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진영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저분은 원래부터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성공 이후에 진영쌤을 뵀지만 그 기저에 눈물과 노력과 땀과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나와는 달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강남의 꼬마 빌딩주가 될 건데 그러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를 먼저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발 대표님을 뵙고 첫 강의 때 응원을 그때부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 채널에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서마사 4편을 오늘 또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신 헐헐 박성혜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5편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네, 마지막으로 온라인. 네,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진짜 이거 읽어보시고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냥 다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 정보가 많아서. 자, 그럼 저희는 이제 5편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